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8명으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여파로 6일 만에 1,500명대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9시로 단축됩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후 6시부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의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환자는 2주 새 43% 증가해 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사망자는 2배 늘어 1,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북상 중의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고비가 오늘 저녁부터 자정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일 만에 1,500명대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200명 넘게 줄면서 엿새 만에 1,5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휴일 검사 수의 감소 영향이라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370명, 해외 유입이 48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847명으로 61.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와 전체의 40%에 근접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48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7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어 누적 399명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하루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84명이 새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진된 인원이 244명, 비수도권 40명으로 이들을 포함한 전체 신규 확진 환자는 1,41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나온 누적 확진 환자는 3만 7,82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수도권에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동안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수칙 등 몇 가지는 일부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을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기존 4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1시간 단축됐습니다. 집단 감염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30% 정도 집단 감염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률에 발맞춰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허용됩니다. 편의점 취식은 그러나 좀 더 제한됩니다. 4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3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PCR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 대응이 4차 유행 극복의 분수령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빈틈없는 방역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의 서울시내 집단 감염을 분석해보니 교육, 보육시설과 관련 사례가 20%에 달했습니다. 또 이 밖의 장소 중에서는 직장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감염자가 2자릿수로 번졌습니다. 좌석 띄우기는 잘 지켰지만 마스크 착용은 미흡했습니다. 일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고 장시간 함께 수업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첫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7일부터 5주 동안의 서울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20% 가까이가 학원과 학교, 유치원 발이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36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였습니다. 최근에는 개학과 동시에 하루 평균 162명이 감염될 정도로 학생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만큼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방역당국 그리고 학교 학원 간 방역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등교가 확대하는 다음 달 6일부터 감염 규모도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급식 때 좀 더 거리 유지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듣기로는 학원에서 감염이 더 많기는 해가지고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 보육기관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직장 관련이 30%에 육박해 가장 많았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어린이집 관련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하 환경에서 감염이 시작된 사례만 살펴보니 관련 확진자는 7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꼴입니다.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땀을 흘리는 실내 체육시설과 연습실의 경우 지하에서 감염이 확산한 경우가 절반이었습니다.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용이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평소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최근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확 번진다는 겁니다. 동선을 최소화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701만 회분이 향후 2주간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에 따라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는 등 접종 체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우리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 본사를 직접 항의 방문해 공급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모더나 측이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토요일 모더나사는 대표단의 요청을 수용하여 701만 회분을 9월 첫째 주까지 공급하기로 알려왔습니다. 모더나 백신 101만 회분이 오늘 오후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600만 회분은 이후 2주간 차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일 들어온 130만 회분에다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9월 초까지는 모두 831만 회분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절반 이하로 줄었던 것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당초 8월 공급량 850만 회분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정부는 예방접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초 모더나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접종 계획을 변경한 결과 추석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이 가능했으나 근본 모더나사의 공급 확대로 보다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루마니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방역 분야 협력 목적에서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 등 백신 스와프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정부의 모더나 백신 기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루마니아에서 제공하려는 백신은 폐기가 임박한 물량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11월 이후로
아직 여유가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이달 들어 20일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41%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억 6천만 달러 증가한 35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던 조업 일수를 반영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31.5% 늘어난 2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39.8%, 석유 제품 55.3%, 승용차 37%, 무선통신기기가 47% 증가했고 가전제품은 0.1%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타이완,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2.1% 늘어난 122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드론 배달 서비스가 세종 호수공원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피자를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해 주는 건데요. 비행 승인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일단 3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피자와 콜라를 실은 배달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론은 2.6km가량을 자동 비행한 뒤 목적지인 세종 호수공원에 무사히 내려앉습니다. 인근 피자점에서 호수공원 배달지까지 7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드론이 큰 드론을 본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드론이 뭘 배달하는 것도 본 것도 처음이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드론으로 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 드론으로 피자 배송을 일회성으로 시연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용화된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면 드론으로 피자를 받을 수 있는데 도난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 피자를 받을 때 주문 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배송에 투입되는 드론은 2대로 시간당 2, 3회 배달이 가능합니다. 드론 배송에는 첨단 정밀 위성 항법 기술을 적용해 위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근본 드론 배송은 컨트롤러 조종기를 통한 배송이라기보다 자율주행 기술과 단연간에 걸친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 함께 총체적으로 집합되어서 드론 배송이 도심 속으로 들어온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는 드론 배송과 관련된 비행 승인과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일단 3개월간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세종 호수공원에서 드론 배달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400mm의 폭우와 초속 30m 이상의 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먼바다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던 12호 태풍 오마이스. 하지만 태풍의 기세가 유지되며 태풍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입니다. 예보가 좀 더 수정이 된 이유는 지금 대만 동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수온 온도가 약 28도에서 29도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서 두 번째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 공기가 태풍 쪽으로 불어들게 되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태풍의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러한 큰 바람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덜 받는.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이 오늘 오후 제주도를 지나 밤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해진 채 전남과 영남 내륙을 관통해 내일 새벽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 최고 400mm 이상, 중부에도 최고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가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내륙에도 초속 20m의 돌풍이 예고돼 시설물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고비는 오늘 저녁부터 자정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가을 장마가 활성화되며 이번 주 내내 게릴라 호우가 이어지겠다며 비바람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1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만 1,222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를 기준으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1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새 43% 증가한 8만 8,653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사망자는 2배 늘어 1,00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프랑스 전역에서 6주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식당, 카페, 술집에 들어갈 때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를 탈 때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라는 방침에 항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파리, 마르세유, 툴롱 등 22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고 2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 열린 시위 참가자는 지난 7일 23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고 14일 21만 5천 명, 21일 17만 5천 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폭증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확인된 감염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50% 넘게 폭증했으며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웃돈 것은 6일 연속입니다.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도쿄에선 이날 4,39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47곳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지사회는 지난 20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유동인구를 줄일 조치로 도시 봉쇄 같은 강경 대책을 검토하라고 중앙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네, 내일 개막을 앞둔 도쿄 패럴림픽에 학생들이 단체 관람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크다고 해도 또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한 지난달 23일 일본 신규 확진자 수는 4,200명대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일본의 전국 감염자는 2만 명을 훌쩍 넘어 6배나 늘었습니다. 올림픽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감염 폭발 속에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도 비상입니다. 非常に厳しい中でのパラリンピックの開催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その陽性者が出てきたときにどうするのか、そしてそれが重症化してきたときにまさに病床が逼迫していく中どうしていくのか. 문제는 학교 차원의 단체 관람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배운다는 목적으로 도쿄도 등 3개 지자체가 학생들이 직접 경기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단체 관람이 예정된 학생들은 약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パラリンピアンのパフォーマンス競技に向けての挑戦、これらを実際見ていただくのは極めて教育的な価値も高いもの. 하지만 이런 방침을 놓고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일본 정부 전문가들조차 지금의 감염 상황을 재해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동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때 학생 단체 관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状況はかなり悪いので、そういう中で私は観客を入れる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のは考えていただければ当然の結論になると思います. 단체 관람을 강행하려는 코이케 도지사는 그러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수학여행은 중단할 것을 각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SNS 등에는 수학여행은 가지 말라면서 감염 위험 속에 패럴림픽을 보러 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아이들을 통한 가정 내 바이러스 확산 사례가 일본에서 전례 없이 늘고 있다며 단체 관람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 시한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와 군 사이에서 철군 시한을 이달 31일 이후로 연장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희망사항은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싶은 모든 미국인의 대피를 31일 이전에 마치는 게 목표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철군 결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올바른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민간 여객기까지 피라미드 수송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공항 경계를 위해서 추가 파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아프간인 가족들이 피란 가방만 챙긴 채 영국군 수송기에 오릅니다. 대형 수송기는 이내 피란민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To link them up and to work together, essentially to get as many entitled personnel from whatever countries into a safe location as fast as possible.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1일 하루 동안 카불 공항을 통해 아프간 외부로 탈출시킨 사람들은 7,800여 명. 지금까지 모두 2만 5천여 명이 항공편으로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미국인과 서방 동맹국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 수만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수송작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항공사 6곳의 여객기 18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불 공항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슬람 국가 IS의 지부를 자처하는 ISK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항 주변과 피란민에 대한 테러 차단을 위해 추가 파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지도부가 새 정부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반탈레반 무장 세력은 협상을 통한 포괄 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탈레반 측이 이를 거부하면 결사 항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make Taliban realize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through negotiation and talk, and we are talking to them, and we do not want war to break out and to happen.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4일 화상회의를 열어 아프간 피란민 수송 등 주요 혈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미국 역사상 최대 외교 정책 굴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철군 약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치적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엘라바마주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상황이 사실상 항복과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교 정책의 굴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This is the greatest humiliation I've ever seen. Biden's botched exit in Afghanistan is the most astonishing display of gross incompetence by a nation's leader. 심지어 베트남 사례는 바이든의 참사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의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철군하기로 한 것은 미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forces are not willing to fight for themselves.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탈레반과 평화 합의를 체결해 올해 5월 1일까지 철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 수를 15,5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3개월여 남은 촉박한 철군 시한을 연장해 5월 1일부터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미군이 철군하고 아프간 정부가 붕괴하기까지 적어도 1,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카불 공항을 통한 목숨을 건 탈출과 국제적 난민 문제 등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자정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곡이나 하천 주변, 또 지하차도는 피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